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전국연합의 29번부터 33번까지 독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9번부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두를 잘 본다면 윗글에 있는 내용을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 읽으면서 푼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제시문을 읽는 중에 문단별로 끊어서 각 답항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읽으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지문은 지진에 관련된 지진파 P파, S파에 관련된 그리고 지진에 관련돼서 어떤 건물의 설계 이런 얘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갔을 때 어떤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읽는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 지금 첫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을 봅니다. 그럼 P파에 대한 설명과 S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특히 P파에 대한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서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29번에 5번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부터 본다면 P파의 전파 속도는 약 6에서 8km지만 S파는 3에서 4km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폭에 대한 얘기도 비교를 해주죠. P파는 진폭이 작고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S파는 P파보다는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의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번 확인이 가능한 거죠. P파는 진폭이 작아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작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본다면 세 번째 문단을 봤을 때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봤을 때 4번 P파는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매질이 있다면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거죠. P파는 통과하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본다면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P파는 멘틀과의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P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에 P파 암형대는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과를 못하던가요? 아니죠.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을 더 본다면 저기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뭐라 했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P파는 매질 가운데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 틀린 부분인 거죠. P파 암형대는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하며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줄에 본다.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에 본다면 에스파 암형대가 이런 방법으로 생기는 거였었죠. 그래서 답이 3번 확인이 될 겁니다. 마지막 2번 확인을 해본다면 2번은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진파에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다음 문제 가봅니다. 30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참고하여죠.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문도의 내용을 보자면 보기를 이해한 것은 A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A를 참고해달라 했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더 높아간다면 A 부분 안 잡아줄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나오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것도 평가 요소로 집어넣는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금 1학년을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 부분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린 거죠. 자, 보기를 이해한 건 A와 일치해야 되는데 A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본다면 두 번째 줄에요. 관측소 1에는 P파만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면 S파는 관측소 1에 도착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는 그러니까 진원에서부터 관측소 1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B에서 A로 이어지는데 그림을 봤을 때 B는 S파가 지나가지만 A는 S파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A는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매질, 그러니까 A는 고체 매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 관측소 2와 3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다면
B와 C를 통과하는 관측소 3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기의 세 번째 줄에요.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 도착을 했는데 관측소 3에는 P파와 S파가 두 번씩 도착을 했고요. 이 중에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P파 S파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B와 C는 일단 고체 매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S파가 다 통과를 하고 있었으니까. 또 하나 이 부분 P파 S파가 관측소 3에서는 두 번이 왔는데 특히 B만 지난 것보다 C를 지난 게 더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B를 통과하는 속도하고 C를 통과하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C를 통과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맥락은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진다 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B의 매질 밀도가 C의 매질 밀도보다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요 얘기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보기에 나온 내용과 A의 내용을 연결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야, 두 번째 문단을 본다면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P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P파는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먼저 도착했군,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했군 이런 얘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 다른 매질을 지나는 것도 없고요. B만 통과해서 관측소 2로 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상에서 P와 S를 속도를 비교한 거니까 P가 먼저 도착하는 거 1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본다면 두 번째 문단을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PSC를 얘기를 합니다. 관측소에 도착할 때 P와 S가, P파와 S파가 각각 시간의 차이를 두고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3번 보면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 시간보다 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이라고 하는 얘기요. 그러면 B만 지난 것이 진원으로부터 관측소 3까지의 거리가 더 관측소 2보다 기니까, 머니까, 진원에서 머니까 PSG는 더 멀어지는 거, 더 크게 나타나는 거 맞겠죠. 3번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본다면 매질을 통과하는 게 각각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지나왔겠군. 아까 분석했던 거죠. A를 S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고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까요? 관측소 2는 B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B만 지났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S도 같이 도착을 했으니까 고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A는 고체가 아닌데 B는 고체. 그러면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지나왔겠군이란 2번의 답항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P파는 B와 A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B만 통과한 부분인 겁니다. 관측소 2는. 그러면 P파와 S파가 다 통과했다는 얘기. 그럼 이렇게 봤을 때 A는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매질이고 A는 고체 상태의 매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가 틀렸죠. 상태가 동일하지만이 아니에요.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고체고요. 하나는 적어도 고체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저기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갖고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건데요.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4번입니다.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A.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A는 고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 다음 5번에 대한 확인을 본다면 세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에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와 B만 지난 지진파,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매질 밀도가 B보다 높기 때문이군. 요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들 틀린 건 2번.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문제 가봅니다. 31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모의고사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엇의 이유를 추론하자. 추론이라고 하는 건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다 라는 얘기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험을 한 번 볼 때 4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두 미루어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 써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추론으로 쓰고 확인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확인이 가능하냐?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지만 뭐 어차피 선생님이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요. 기억의 이유라고 하는 이 이유를 잘 생각한다면 이유는 원인, 근거, 전제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기억을 본다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원인, 근거, 전제였으니까 이 녀석들이 결과에 해당이 되겠죠? 바꿔봅시다. 주장이나 결론으로 바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 근거에 따른 주장, 전제에 따른 결론이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뭐 예전에 예를 들었던 거 다시 얘기한다면 차은우가 잘생겼다는 증거를 대려면 차은우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죠. 차은우의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차은우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과 근거는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1번 문제의 포인트는 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답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을 본다면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기억의 위치를 보면 지금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는 글의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한다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얘기한 것들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중심 문장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은 뒷받침 내용이고요. 그럼 그 뒷받침 내용들은 나름의 논증의 이야기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앞부분의 얘기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기억의 이유를 찾는다? 그럼 결국에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다? 그럼 기억에 대한 내용들 안에는 그 문단 안의 내용이 다 포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좀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거예요. 기억을 보니까 PC를 활용하면, PSC를 활용하면, 죄송합니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SC라고 하는 거, 나머지 단어들은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PSC가 안 나왔어요. 이 PSC가 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건 바로 위에 나오죠.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 그런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답니다. 그러면 두 지진파는 뭐였죠? 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 두 지진파는 앞에 얘기했던 P파와 S파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P파가 먼저 도착을 해요. S파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S파의 지진 피해 정도가 더 커요. 자, 이 내용들을 다 포괄을 해본다면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해서 PSC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PSC는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커요. 그리고 S파가 뒤에 오는데 이 뒤에 오는 녀석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S파는 더 늦게 올 거고 P파는 그거보단 빨리 올 거고 그럼 이 PSC 시간의 차이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1번 P파와 S파의 진폭을 추정한 진폭 얘기는 아닌 거죠. 그 다음 2번 지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 물론 속도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밀도를 확인해서 하는 게 PSC랑 지금 관련은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 더 읽어보면 매질의 진동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3번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암영대를 예측하여 여긴 지금 암영대의 얘기가 꽤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닌 걸로 보이고요. 4번 P파와 S파가 도착한 시간은 이건 맞는 거죠. P파와 S파가 도착한 시간을 통해 추후 지진 발생 시점과 진원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잘 생각합시다. 여기서 지금 걸려있는 건 진원과 걸려있는 건 진원에서 멀수록 PSC가 시간 차이가 크다는 것 뿐입니다.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추후 지진 발생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지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점을 파악하고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5번 확인해 봅니다. 5번 보면 PSC를 측정한 지역보다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P파 탐지 후 S파 도착 전에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하는데 진원으로부터 더 멀어요. 그러면 PSC는 더 격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S파를 도착하기 전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1번에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가부터 다는 내진 설계의 각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문두는 윗글의 내용을 파악을 하면 보기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보기를 이해하려면 윗글의 내용을 참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줬어요. 보기 내용이 뭐였냐면 내진 설계의 각 구조를 도식화한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네 번째 문단부터 여섯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네 번째 문단에서 내진 구조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 문단 재진 구조, 여섯 번째 문단 면진 구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생각을 해서 가나다에서 그것들을 찾아본다면 가가 무엇이고 나가 무엇이고 다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 번째 문단을 볼게요.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내진 설계 얘기하고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로 그 유형들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문단은 내진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진 구조를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거래요.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그러면 가나 다를 봅니다. 보시면 이 부분 다에 지금 벽이 보강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이 다가 바로 내진 구조였던 거죠. 자, 다음으로 가보죠. 다섯 번째 문단 가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재진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재진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진동을 감지하는 재진 장치를 두고 하는데 이 재진 장치에 대한 설명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거를 보다 보면 가에 지금 X자가 보이죠? X자 장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가 재진 구조라고 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고요. 여섯 번째 문단 가봅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면진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건물과 땅 사이의 구조물, 그러니까 고무, 스프링, 댐퍼, 베어링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건물 자체와 지면이 떨어진 구조래요. 물론 이제 하나 남았지만 그림 속에 구현된 걸 본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건물과 땅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면진 구조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답항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항을 보면서 가에 대한 얘기는 다섯 번째 문단, 나에 대한 얘기는 여섯 번째 문단, 다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네 번째 문단을 봅니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무엇이? 내진 구조가. 그러니까 다가요. 그러니까 5번에 지금 보면 다에 대한 설명 가운데 다는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 건물이 보호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구성을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거. 이거 맞는 거죠, 지금?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는 단순히 지금 내진 구조 얘기하죠. 내진 구조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3번 볼까요? 다는 내진 구조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나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부분에 의심을 놓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문단을 갑니다.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줄에요. 재진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번 가볼까요? 4번에 보면 재진 구조는 지금 가입니다.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문단을 보니까 두 번째 줄 갈까요?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지금 틀린 거죠. 같은 방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한 게요. 지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다섯 번째 줄이네요. 결국엔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재진 구조에 대한 얘기. 그러면 재진 구조가 가가 내진 구조보다 다보다 더 안전하대요. 그러면 3번 얘기가 확인이 가능한 게 되겠죠. 다는 나보다 지진 상대적으로 적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가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어쨌든 내진 구조가 지금 보니까 재진 구조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 다가 지금 뭔가 계속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단, 여섯 번째 문단 가보죠. 여섯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부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앞선 두 구조는 지진력을 버티는, 건물의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면진 구조는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거래요. 근데 1번, 가는 나가 지금 면진 구조인데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더 줄일 수 있다. 나가 오히려 지진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나는 다와 달리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는 게 아니죠. 짧게 바꾸는 게 아니라 길게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에 보면 나는 건물 아래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 건물이 보호된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나의 면진 구조가 건물 아래쪽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6번 지금
5번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답이 되는 녀석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보면 다 하나씩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지금 6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나 다를 놓고 봤을 때 나가 가장 효과적인 공법, 그리고 재진 구조, 내진 구조, 다와 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가 좀 더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런 맥락의 지금 것들이 보이니까 다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의 내용들이 각각 틀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인 5번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지금 글을 읽다 보면 A, B, C, D, E가 나왔을 텐데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읽으면서 사실은 A가 나왔을 때 A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진동하는 거와 바꿔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될 겁니다. 그럼도 지금도 같이 확인해 보죠. 보면 A에 잡혀있던 거는 흔들리는 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진동하는. 진동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흔들려 움직임. 그러면 이 둘을 교차해 보는 거죠.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다. 충분히 바꿔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2번에 보면 B에 잡혀있던 건 다르거나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무엇과 같이 상태가 상이하거나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2번도 마찬가지 바꿀 수 있는 애들입니다. 3번을 보면 C에 잡혀있는 건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의 막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하는으로 잡혀있는데 건물의 붕괴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막는 구조이다. 보완하는 구조이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막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막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확인하고 갑니다. 4번에 보면 D에 잡혀있는 단어는 진동이 줄어들어. 그런데 완화되어, 진동이 완화되어, 증상이 줄어들거나 누그러들다, 적어지다 라고 하는 얘기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는 단어가 되고요. 5번에 지금 잡혀있는 E는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면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난다는 의미니까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비교했을 때 바꿀 수 없는 애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애는 3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문제들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